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교육만이 살 길이다. 김종익. 자라나는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는 국가의 장래와 직결되는 일이다. 교육의 중요성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독립을 꿈꾼 애국지사들의 가장 중요한 운동 중 하나였다. 암울한 일제강점기 때 교육운동가 김종익도 나라의 100년 대계를 위해 교육운동을 펴야겠다고 결심하고 평생을 2세 교육에 몸바친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지금이야 전남 동부가 남양 공업단지 배후도시로 교육,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 부각이 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인지라 교육에는 도통 관심이 없던 곳이었다. 교육 불모지인 이곳에 교육의 씨앗을 심은 김종익. 그의 태자리는 지금 순천시로 편입된 승주군 월등면 대평리다. 4천년 의홍 군수를 역임한 묵초 김학모의 장남으로 출생한 그는 어린 시절을 아버지 그늘에서 남부럽지 않게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그의 집안에서 거둬들인 곡식이 4만 5천 석을 넘었다고 하니 대부호였다. 그는 20살까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승주 서남사에서 한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가 편안해야 개인도 편안한 법. 일사조약이 체결되자 일본 세력이 물밀듯 밀어닥치자 급거 상경, 서울 경성중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계속해 황성기독교 청년회 학관에서 2년제 상과를 수업하기도 했다.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이긴다. 곧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동경에 있는 조선기독청년회에서 일본어를 수료하고 이어 메이지 대학 법과에 들어가 법을 전공했다. 당시 그곳에 유학생으로 송진우, 김효석, 장독수 등이 와 있었다. 그에게 일본의 개화된 문명은 충격적이었다.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만이 살 길이다. 김종익은 1916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계속 꿈꿔온 교육사업은 9년 후인 1925년에야 가능했다. 그동안 일본이 중등교육기관 설립을 억제하고 있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마찰이 더 심했다. 아버지는 관계 진출에 활동하길 바랬다. 그 당시 아버지의 뒷받침으로 그는 부군수 정도는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극구 사양했다. 관계나 정계 진출은 결국 일제에 동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재계에 투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미두 거래에 관여했다. 오늘날의 주식 투자와 비슷한 미두 거래는 일종의 투기 사업이다. 김종익은 처음으로 조선 종이 주식회사에 3만 원을 투자했다. 이후 미두 투자에 전념, 상당한 자금을 모았다. 미두 투자에 성공한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자 아버지의 호를 따 묵초 유경회를 만들고 순천의 대평 농장을 설립했다. 당시 묵초 유경회 장학기금은 65만 원, 장학생 50여 명을 선발해 매월 25에서 50원을 지급하면서 본격 장학 사업을 전개했다. 여세를 몰아 전남 장학회를 설립, 1919년 광주 고등보통학교 설립 추진위에 벼 5천석을 기부했다. 1934년에는 인천의 권유로 보성 전문학교 30주년 기념사업으로 도서관 건립에 3만 원을 희사했고 순천 농업학교 설립위원회의 자금협조 요청을 받아 20만 원을 희사하여 1935년 순천 농업대학이 설립되는 데 기여했다. 김종익이 교육운동에 열을 내고 있는 동안 그의 딸이 돌연 병으로 죽었다. 딸의 죽음을 원통해 하던 그는 우리나라 의학 수준에 대해 회의하고 여자 의과대학 설립에 발벗고 나섰다. 원래는 의대 설립을 계획했지만 일본의 압력에 의해 여자 전문 의대 설립으로 변경하게 됐다. 급기야 1936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설립 기성회를 발족 이사로 취임하게 된다. 그가 기초를 닦은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는 나중에 우석대학교로 개교했다. 오늘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다.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을 활발하게 펼치던 1937년 그는 돌연 세상을 떠났다. 향년 52세. 이런 성각자들 때문에 그 암담한 시절에도 우리는 민족자립 기반을 당당하게 만들어갔던 것이다.